지금부터는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인 신분 확인입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 또는 대리인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집주인이 나오지 않는 경우, 즉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인 경우라면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이 꼭 있어야 되죠. 만약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보통 새로 건물을 지은 집주인인 경우 한 명의 중개사가요, 수십 채를 동시에 관리를 하면서 대리로 관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 경우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더욱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전세 사기 사건을 보게 되면요, 주변보다 시세를 좀 과도하게 올려서 받는 경우가, 주변 시세 및 전세가를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의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폐업 상태로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국토부 공인중개사 조회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큰 문제 없겠지 이러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진행하기.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는요, 이사 당일 또는 전입신고 직후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가능하면, 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 당일에 동시에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종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자정 0시부터 발생을 하고요, 확정일자는요,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최대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이사 당일날 무조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유리하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계약 전 그리고 계약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하기 쉬운 전세사기 유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깡통주택인데요. 깡통주택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또는 높아져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만약에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다시 말해서 전세가율이 매우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경우 차라리 집을 사세요. 오히려 이렇게 전세 대란이 심해지면은요, 정부는 여러분에게 매매 시 혜택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깡통주택에 들어가서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다? 그러면 차라리 집을 사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신탁부동산입니다. 명의는 집주인 이름이 맞는데요, 실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과 같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어느 순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신탁 원부가 있음 이렇게 써 있거나 하면 바로 걸러야 되는데요. 이 이유는 꼭 신탁 부동산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집주인과 계약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다른 물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역시 계약을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근생빌라입니다. 근생빌라는 실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빌라, 주택처럼 되어 있는데요, 실제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으나 번거로울 수가 있죠. 또한 주택이 아니라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지 기타 불법 유용 사용 등의 여부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생 빌라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그대로 빌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요, 빌라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4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고요, 그리고 2층, 3층인 경우에 가장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층, 3층이고 건물이 4층보다 좀 높다라고 하는 경우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이 건물이 빌라가인지 또는 근린시설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신선배. 그럼 이 모든 것을 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 가입이 거절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90%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저당이 많거나 신탁부동산이거나 권리관계가 꼬여 있거나 이런 경우 다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축 빌라 중에는요, 허그가 안 받아주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신축 빌라는 명확한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서 전세값이 매매가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높으면 허그 입장에서는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진짜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관리의 시작인데요. 첫 번째, 잔금을 치르기 전에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계약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띄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잔금 치르는 당일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띄세요.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의외로 솔솔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잔금을 치르는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꼭 띄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권리가 생깁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계약 다 끝났다,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부터 먼저 한 다음에 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임대인의 연락처라든지 통장 사본, 계약서 스캔본 이런 것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보관은 하시겠지만 클라우드라든지 이메일 등에 따로 보관을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분쟁이 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 계약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원본 보관과 함께 사본도 역시 클라우드나 이메일 등등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 피와 같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가 결국 가장 가성비 좋은 전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전세를 살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요, 꼭 주변 사람에게도 공유하셔서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전세 사기 예방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